자, 이번 시간에는 서론에서 과학적 표기법과 유효 숫자 그리고 어림과 크기의 정도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 과학적 표기법에서는 숫자를 1과 10 사이의 수와 10의 거듭제곱을 곱한 값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본 적이 있죠. 뭐 9.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그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요렇게 해서 요 숫자가 이제 1과 10 사이의 숫자고 그리고 이제 10의 지수꼴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통상 나타내는 식으로 쓰자면 0.00982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0이 이렇게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쓰다 보면 0.000982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실수로. 그래서 이게 이제 얼핏 구분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서 구분을 확실히 짓고 그리고 이제 자릿수를 나타내는 파트를 요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므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크기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 표기법을 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유효 숫자 때문에 쓰기도 해요. 그래서 유효 숫자는 정밀도를 나타내는 기초 문법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양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 유효 숫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물리량을 더하거나 뺄 때 결과는 항상 가장 적은 정확도를 가진 물리량만큼 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 유효 숫자는 계산 전의 유효 숫자가 가장 적은 물리량의 유효 숫자와 같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수학적인 건사, 그러니까 이제 어림셈이라고 그러죠. 이 어림셈은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일단 단순화해가지고 대강의 어떤 결과를 알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미 문제라고도 하죠. 요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구글의 입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 해서 요새는 많이 유명해져 있는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과학적 표기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1과 10 사이의 숫자와 10의 지수의 곱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구 반지름이 대략 미터로 만약에 나타냈을 때 638만 미터가 돼요. 그래서 킬로미터로는 물론 6,380 킬로미터가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과학적 표기법으로 쓰면은 어떻게 쓰지냐 보면은 이제 10의 자릿수가 이렇게 8만 80만이죠. 8만이죠. 1638만이니까, 그죠? 만자리니까, 만자리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만자리고, 10만, 100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100만자리, 여기서 해가지고, 6.38 곱하기 10의 6성. 그러니까 10의 6성이 100만이니까, 그죠? 100만이죠, 이게. 그래서, 100만 단위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그러면 이제 과학적 표기법 사용하면은 우리가 소수점 지금 이게 소수점 위치를 바르게 표시하기 위해서 0을 이제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점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다 보니까 0, 0, 0, 0 이렇게 4개나 써줘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일일이 쓰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죠. 6, 3, 8, 0, 0, 0 만약에 이렇게 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써버린다든가 하면은 10배, 또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이제 실수를, 0을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 표기법으로 쓰는 게 그러한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 유효 숫자에 관계돼서도 유효 숫자를 정확하게 나타내는데도 역시 과학적 표기법이 낫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 측정값이나 계산값은 그 값의 이제 정밀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 예를 든 거에서 보면은 유효 숫자 나오겠지만은 이게 00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유효한 숫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6, 3, 8까지가 유효한 숫자고 이쪽은 이제 불확실한 숫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좀 더 정확한 자로 재서는 6.380 곱하기 10의 6성미터와 6.38 곱하기 10의 6성미터는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효 숫자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과학식 표기법이 유효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정의 불확정도와 유효 숫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은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된 법칙을 실험으로 검증을 하는 과학인데 실험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하면은 불확정도의 표시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측정 값은 항상 어때요? 정확하지 않은 정도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유효 숫자 우리가 표기법을 사용해서 계산 결과를 몇 자리까지 표시할지 적절한 자릿수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효 숫자라는 것은 결국 뭐냐? 자릿수를 나타내는 0을 제외한 나머지 신뢰할 수 있는 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 숫자는 불확실한 정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데 유효 숫자는 보면은 여기 확실한 숫자가 있죠. 자를 우리가 잰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5라고 하고요. 7, 8,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떤 길이를 이렇게 재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눈곱은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럼 얘를 갖다가 지금 5.5와 6 사이죠. 그죠? 그래서 5. 하고 뭔가 이렇게 어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거의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5.5라고 읽어요. 이걸 이제 밀리미터라고 합시다. 그럼 5.5mm라고 읽어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5라는 숫자는 확실한 숫자죠. 이건 확실한 숫자예요. 그죠? 확실한 숫자니까 얘는 유효 숫자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5는 내가 지금 어림한 숫자예요. 어림한 숫자이기 때문에 유효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어림수 중에 요 5는 가장 높은 자리, 그러니까 첫 번째 어림 자리 수는 포함이 된단 말이죠. 얘도 유효 숫자다 이거죠. 유효 숫자. 얘도 유효 숫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잘난 척 하면서 야 이거 딱 보니까 5.5013 정도 되는 것 같아라고 자 이걸 보면서 누가 주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벌써 얘가 지금 어림 숫자인데 이 뒤에 게 의미가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효한 숫자다. 그러니까 확실한 숫자는 무조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림 숫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림 자리수라고 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유효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숫자를 보면은 측정치가 만약에 6.23이다 6.23m다 이런 말을 보면 6하고 2는 확실한 숫자고요. 그리고 3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림을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게 있다는 거죠. 이 숫자에는. 그래서 6.23이라고 하면은 얘는 말하자면 6.23, 225와 6.235 사이에 확실하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요게.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 마지막 자리수 요건 항상 이제 불확실도를 가진다. 그렇지만은 거기까지를 유효 숫자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0은 유효 숫자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6.023 뭐 이렇게 있어요. 숫자가 측정된 수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0은 당연히 유효 숫자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0.00235mm라고 만약에 측정돼 있어. 그럼 얘는 뭐예요? 앞에 이 0들은 이 0들은 그냥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내기 위한 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유효 숫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0에 대해서는 뭐 보면은 금방 아실 텐데 유효 숫자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는데 요 예를 보시면 이제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측정값은 실험적 오차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갖고 그렇죠? 그리고 유효 숫자의 개수, 유효 숫자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요 숫자를 요걸 봅시다. 6.023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6이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유효 숫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효 숫자의 개수는 몇 개냐? 4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소수점 몇 자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수점 몇 자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6.3cm라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밀리미터로 하면 어떻게 돼? 63mm죠, 그죠? 그러면 센티로 나타내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있으니까 얘가 더 정확하고, 밀리미터로 나타내면 63이니까 소수점 밑에 자리가 없으니까 얘는 덜 정확하고가 아니죠. 정확하게 6.3cm랑 63mm랑 완벽하게 같은 거고, 미터로 만약에 나타내면 0.063m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미터로 나타내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얘가 더 정확한 숫자인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유효 숫자의 개수의 문제지 소수점 자릿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 숫자를 배우고 나서도 여전히 소수점 몇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자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효 숫자의 자릿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유효 숫자가 몇 자리다? 4개가 되는 거죠. 유효 숫자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죠. 요 개수의 문제라는 거지 소수점 자릿수는 아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봅시다. 0이 아닌 숫자는 모두 유효 숫자다. 그래서 1.23이라는 숫자 있으면 1, 2, 3이 다 유효 숫자인 거죠. 그래서 유효 숫자는 3개다 이거죠. 그 다음에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있는 0은 유효 숫자다. 그래서 3.002라고 되어 있으면 3도 유효 숫자 0, 0, 2가 다 유효 숫자죠. 유효 숫자죠. 그래서 유효 숫자가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 뒤에 0은 유효한 숫자예요. 그래서 2.4, 2.4와 2.40은 수학적으로는 같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측정 단위를 이야기할 때는 2.4와 2.40은 달라요, 의미가. 무슨 말이냐? 2.4는 좀 더 이렇게 대충 눈금이 이렇게 거칠게 있는 눈금으로 잰 거고, 2.40은 눈금이 좀 더 세세하게 되어 있는 눈금이 있는 자로 잰 거예요. 만약에 길이라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0은 의미가 있는 숫자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효 숫자가 3개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자연수 끝에 0은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0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00이 의미가 있는지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효 숫자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낸다? 5 곱하기 10의 2성이라고 쓰든가, 아니면 5.0 곱하기 10의 2성이라고 쓰든가, 아니면 5.00 곱하기 10의 2성이라고 쓸 때, 자, 세 개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은 이 유효 숫자의 의미에서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크기는 다 500이지만 얘는 유효 숫자가 하나고, 얘는 유효 숫자가 2개고, 얘는 유효 숫자가 3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심지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될 수. 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유효 숫자가 4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표기법을 쓰는 게 자릿수, 그러니까 수의 크기의 정도를 아는데도 유용하지만 유효 숫자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가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자꾸 반복되지만은, 자, 1.01 하면은 유효 숫자가 몇 개예요? 1, 0, 1 다 유효 숫자죠, 그죠? 그래서 유효 숫자 3개가 된다. 그럼 0.007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라 그랬죠. 얘는 유효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0.0070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유효 숫자가 아니지만은 7과 0은 유효 숫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효 숫자가 2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효 숫자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과학적 표기법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측정값 5400이 있어요. 단위가 뭐든 간에. 그래서 이거의 과학적 표기법, 유효 숫자가 만약에 2개밖에 안 된다면은 그냥 5.4 곱하기 10의 3성이 될 거고요. 유효 숫자 3개라면 5.40 곱하기 10의 3성 이렇게 나타내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소수점 아래 이런 숫자가 또 0.0085가 있어요. 그러면 유효 숫자가 만약에 2개라면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이면 되는데 유효 숫자가 3개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준다? 8.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 숫자의 의미를 봤고, 그래서 유효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학적 표기법을 쓰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유효 숫자의 계산법에 대해서 또 봐야 되겠죠.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때,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할 때 하고 이제 다른데, 지금 보면은 말로는 이제 이렇게 길게 풀어 쓰다 보니까 어려운데, 계산 과정에 서로의 자릿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수점 이하에서 적은 족 자릿수를 따른다 뭐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내가 유효 숫자가 만약에, 자, 23.2라는 숫자가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자, 앞에 요 2, 3, 요 두 자리는 확실한 숫자고, 요 마지막에 오는 끝자리는 항상 불확실한 숫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불확실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릿수 한 자리까지가 유효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불확실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5.174에서 얘도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이걸 더해봅시다. 23.2 더하기 5.174 이렇게 더하는데 보시면은 23.2에서 얘는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5.174에서 4가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8.374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 2가 불확실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더해서 내려왔을 때 여기도 불확실한 숫자죠. 얘가 벌써. 이 3이 벌써 불확실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뒤에 3 뒤에 나온 이 숫자들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유효 숫자라는 건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다? 확실한 숫자는 당연히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숫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릿수 한 자리까지가 유효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줘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7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반올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8.4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막 문자로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걸 제가 말씀드린 요거 그죠? 여기 불확실하고 요거 불확실하니까 요걸 이제 더했을 때 불확실한 거 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릿수까지 유효 숫자다 하는 그 원칙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유효 숫자의 정의죠. 그죠? 물론 사실은 이게 이제 약간 좀 대충 한 정의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물리를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전공에 따라서 이제 화학 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 화학에서도 역시 이제 요 유효 숫자 문제가 처음에 배울 텐데 그때 이제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나눗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쉬워요, 오히려. 왜냐하면, 자, 유효 숫자, 아까 개수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유효 숫자 개수가 만약에 m개가 있는 유효 숫자가 있고, n개가 있는 유효 숫자가 있어요. 두 개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만약에, m이 n보다 작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작은 쪽을 따라간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떤 거의 면적을 구하는데 원의 면적을 구하는데 반지름이 6.0cm예요. 그럼 6.0이니까 요건 유효 숫자가 두 개죠, 그죠? 그럼 이걸 제곱을 하면은 제곱을 계산기를 두드리면 여러분이 파이 곱하기 6.0 제곱 이렇게 하면 113.09097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올 거단 말이죠. 이때 자 지금 보면 6.0이 유효 숫자가 두 자리예요. 그러면 이 결과도 유효 숫자가 몇 자리여야 된다? 두 자리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효 숫자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가 벌써 불확실한 숫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110하고 이 뒤에 거는 딱히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줘야 된다? 1.1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래서 113이라고 쓰면 틀리다라고 정확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0이 아닌 숫자는 모두 유효 숫자고 그 다음에 소수점 오른쪽 끝부분의 0들은 유효 숫자다. 무슨 말이냐? 0.23000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은 다 유효 숫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수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소수점 오른쪽에 있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0.00232 뭐 이렇게 2320 이렇게 있으면 이 0들은 유효 숫자가 아닌 거죠. 이 0은 유효 숫자죠.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 소수점 왼편의 0은 유효 숫자일 수도 있고 단순히 소수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00 아까 이 숫자가 나왔죠. 그죠? 그럼 소수점을 생략했지만 원래 소수점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 0들은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효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불확실도를 세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5 곱하기 10의 2성 또는 5.0 곱하기 10의 2성 혹은 5.00 곱하기 10의 2성 이렇게 확실하게 과학적 표기법으로 써줘야만 유효 숫자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효 숫자 사이에 있는 0은 유효 숫자죠. 그래서 0.203
02 뭐 이렇게 있으면 이 0들은 다 유효 숫자단 말이죠.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까요? 아래 숫자들의 유효 숫자 자릿수를 말하고 과학적 표기법으로 고쳐서 써라. 그랬어요. 그럼 409.8 이렇게 돼 있으면 유효 자릿수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단 말이죠. 네 자리고 과학적 표기법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4.098 곱하기 10의 몇 성? 2성 초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유효 숫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들은 다 유효 숫자니까 5.8700 곱하기 10의 몇 성? 10의 마이너스 2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유효 숫자 몇 자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효 숫자는 다섯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유효 숫자가 몇 자리다? 이거는 유효 숫자가 두 자리이거나 세 자리이거나 네 자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두 자리라면은 9.5 곱하기 10의 3성 g인 거고, 만약에 세 자리라면 9.50 곱하기 10의 3성인 거고, 네 자리라면 9.500 곱하기 10의 3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확실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불확실도가 없죠. 왜냐면 950.0이니까 유효 숫자가 다 유효 숫자죠. 그죠? 그래서 9.500 곱하기 10의 2성 인데 여기 지금 10의 1성이 또 있죠. 벌써. 그래서 10의 3성이 되겠네요. 그죠? 1리터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본 거고. 자, 그래서 유효 숫자를 받고, 자, 유효 숫자를 이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 더하거나 뺄 때는 양주에서 유효 숫자가 적은 수에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아까 2.34 하고 만약에 1.252를 만약에 더한다. 하면은 얘가 지금 불확실한 숫자고 얘가 불확실한 숫자니까 더했을 때 3.592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벌써 불확실한 숫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줘야 된다. 3.59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거나 나눌 때는 좀 쉽죠. 그죠? 유효 숫자 자릿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릿수. 그래서 만약에 9.32 곱하기 2.3 이렇게 돼 있으면 답이 몇 자리가 돼야 되겠어요? 얘는 3개고 얘는 2개니까 당연히 계산했을 때 2개, 유효 숫자 2개만 가져야 되겠죠? 2자리. 그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유효 숫자를 일일이 그때그때 하는 거는 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매 단계마다 유효숫자를 고려해서 반올림 할 필요 없이 그냥 마지막 단계에서만 반올림하고 올바른 유효숫자로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는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이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덧셈에서 유효숫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세 개를 계산하라 했어요. 그죠? 그럼 이걸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마지막 소수점에서 한참 떨어진 여기고 얘도 소수점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고 얘는 소수점에서 이제 처음에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소수점 바로 다음 자리까지. 그죠? 그래서 그냥 계산기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얘가 벌써 여기 불확실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벌써 불확실한 숫자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끊어줘야 된다? 여기서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10분의 1 지금 초니까 10분의 1초 자리로 초죠. 단위가 반올림해서 1147 1147.8초가 돼야 되고 유효 숫자는 몇 개가 돼야 된다? 유효 숫자는 5개다. 자, 그럼 곱셈에 써봅시다. 자, 우리가 45.26m/s가 속력이죠. 그죠?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거리를 구하는 건데 2.41초를 곱을 구하라. 그러면 보시면 얘는 유효 숫자가 몇 개예요? 4개죠. 얘는 유효 숫자가 3개죠. 그럼 곱했을 때 결과는 유효 숫자가 몇 개가 돼야 된다? 3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계산기를 그냥 사용해가지고 두드리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45.26 곱하기 2.41 하면 109.0766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답은 유효 숫자가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되니까 어디서 끊는다? 여기서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109m라고 해야지 여기서 이게 아깝다고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여기가 마지막 자릿수가 불확실한 숫자이기 때문에 벌써
얘도 불확실한데 얘는 아무리 해봤자 딱히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카펫의 넓이를 계산하지 뭐 카펫을 바닥에 까는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크기가 다른 방향에 카펫을 깔려고 할 때 측정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표에 나타난 연회장, 회의실, 식당의 넓이를 계산하고 연회장 길이와 너비가 가로 세로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회의실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각각의 방에 필요한 카펫의 전체 넓이를 계산하여라 그랬어요. 연회장에 요거 이제 곱하면 될 거고 요거 곱하면 되고 요거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보시면은 얘는 유효숫자가 4자리고 얘는 유효숫자가 3자리니까 얘는 유효숫자 3자리가 돼야 될 거고 얘는 보면은 얘는 4자리고 얘는 2자리니까 이건 2자리가 돼야 될 거고 이거는 보면은 3자리고 1자리니까 이건 1자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자리, 3자리. 그럼 계산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거 계산하면 109.74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숫자가 몇 자리 돼야 되죠? 3자리가 돼야 된다. 세 자리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얘가 반올림하면은 1.10 곱하기 110이니까 그죠? 1.10 곱하기 10의 2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회의실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4자리 2자리단 말이에요. 2자리 그럼 계산하면은 어떻게 된다? 24.59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결과는 2자리만 남겠죠? 여기서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가 5보다 크니까 5니까 반올림해서 25 제곱미터. 그럼 식당은 어떻게 되죠? 식당은 얘가 3자리고 얘가 1자리단 말이죠. 그죠? 그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1자리에서 끊어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100인 거죠. 100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1자리인지 2자리, 3자리인지 모르니까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된다? 1 곱하기 100 이성 미터.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럼 이제 1자리라는 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펫의 전체 넓이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넓이가 이렇게, 요거 10의 2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25, 이렇게 이제 돼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 이제 110이고, 115, 25, 그 다음에 100 있으니까, 235,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불확실한 숫자니까 여기 되죠. 그죠? 얘가 불확실한 숫자니까 여기 되고, 근데 얘는 불확실한 숫자가 돼요. 여기단 말이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100자리. 그래서 235에서 보면은 이 숫자 한 자리가 되니까 2 곱하기 10의 2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뭔가 35가 없어져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없어졌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아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림과 크기의 정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계산은 대충 이제 추정만 해가지고 뭐 대표적인 페링 문제 있죠. 뭐 시카고시에 있는 어, 피아노 조율사의 숫자는 몇 명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죠? 구글에서 그래서 우리가 입사 시험 칠 때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근데 이제 구글에 가려고 이제 또 그런 문제를 열심히 연습해 없자 소용이 없는 게 요새는 잘 안 본다 그래요. 그걸. 그것도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재밌는 문제니까 한번 쭉 살펴봅시다. 이 한정된 자료 때문에 정확한 답을 우리가 답을 구하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혹은 정밀한 계산이 필요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림을 통해서 근사값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어요. 대충 이 정도의 값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자 10 정도의 그러니까 10배 내외 그죠? 10배 호 10분의 1 이런 정도 범위 안에서 근사값을 아는 걸로 충분할 때 근사값을 크기의 정도 영어로 이제 order of magnitude라고 하는데 크기의 정도 어림이라고 해서 실제에 가장 가까운 10의 거듭제곱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키 보면은 뭐 여러분들 키를 미터로 나타내면은 뭐 1.8m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1에 가까워요, 10에 가까워요. 1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10의 0성에 이제 가까운 거죠. 미터로 나타내자면 10의 1성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키가 그냥 미터 단위니까 1미터, 2미터 단위니까 우리 키는 대충 이 정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양에 대해서 크기의 정도로 어림값이 주어지면 그 결과는 대략 10배 정도 내에서 신뢰할 만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냥 대충 키가 뭐 1m 단위다. 그러니까 10의 0성 미터다. 이렇게 되면은 10배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성보다는 10의 마이너스 1성과 10의 1성 사이에는 거의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크기의 정도를 나타내면 어림으로 이제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1에서 10까지의 수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한 과학적 표기법으로 수를 나타내고, 곱하는 수가 만약에 이거보다 작으면은 수의 크기의 정도는 과학적 표기법으로 나타낸 10의 거듭제곱 그 자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제곱근이니까, 그죠? 그래서 크기의 정도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0.008, 그래서 여기 보시면 0.008이니까 보면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이렇게 되는데, 지금 8.6이 보면 이거보다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 거의 10이라고 보는 거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이니까 이거는 그냥 오케이 10의 마이너스 2성 100분의 1 정도로 보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 물결 표시. 그럼 요거 보시면은 0.00인데 요거는 과학적 표기법으로 나타낸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인데, 얘는 이거 지금 10의 거듭제곱 3.1보다 작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성이랑 크기가 거의 비슷하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720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7.2 곱하기 10의 2성인데, 지금 이게 7.2는 요거보다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 올려가지고 요거는 그냥 거의 10으로 이제 보자 이거죠. 아까 2.1은 그냥 1로 놓고 7.2는 이제 10으로 넣는 거죠. 10 곱하기 10의 2성에서 10의 3성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기의 정도가 3으로 증가했다 하면 이 3이라는 의미는 10의 3성을 의미한다. 그죠? 10의 3성, 즉 1000배로 증가한다는 걸 의미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은 개념적이고 수학적인 모형을 설정하고 그 모형과 실제 세계에서 관측한 것을 이제 비교해 보는 학문인데, 모형을 일단 단순화시켜 가지고 보면 이제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잡한 상황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순화를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든 요소를 우리가 고려할 수 없으니까 정밀도가 우리의 목적에 일치한 한도 내에서 복잡한 문제를 쉬운 문제로 단순화할 수 있다면은 언제나 어림시험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림시험으로 얻어지는 답이 실제 답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걸 이제 또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모형에서 간단한 어림시험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측정에서도 역시 어림시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측정할 때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어림시험으로 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의 어떤 그게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할 때도 어림시험을 써서 있고, 굉장히 유용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평생 동안 호흡을 몇 번 할까? 한번 어림해보자. 여러분 숨을 평생 동안 몇 번이나 쉴까? 이렇게. 자, 그럼 자 70년으로 한번 추정을 하고요. 그 분당 평균 호흡 1분에 한 10번 정도를 합시다. 1분에 10번으로 한 거는 1분에 한 번 하진 않겠죠? 그렇다고 1분에 100분 하지도 않을 거고, 그죠? 그래서 10번이 가장 가까운 숫자가 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한 12번 할 거고, 어떤 사람은 한 7, 8번 할 거고, 그죠? 숨이 긴 사람들은. 그러니까 10번이 이제 가장 근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 분당 10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70년, 분당 10번, 분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분을 곱하면은 몇 분이냐? 인생이 우리가 70년인데 70년이 몇 분이냐? 곱하면 이제 번이 나오겠죠. 몇 번이 나올 거다 말이죠. 그죠? 몇 번이 나올 거다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70년을 분으로 고치기만 하면 되죠. 먼저 1년을 분으로 계산하면 1년은 자 365 안 하고요. 그냥 400으로 했어요. 왜? 지금 어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1년에 400일. 그 다음에 하루는 24시간인데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25시간. 왜냐하면 4 곱하기 25 하면 100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1시간은 60분.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요거는 뭐 그냥
왜냐하면 요 4 곱하기 25에서 100이 됐기 때문에 여기 간단하니까 요 6은 그대로 킵하면은 여기서 보면 400하고 4 곱하기 25에서 100,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고 여기 또 100이 있으니까 10의 5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10의 5성 미니트. 1년이. 그럼 70년은 어떻게 돼? 70년을 분으로 계산하면 분의 수는 70년의 분의 수는 70년 곱하기 6 곱하기 10의 5성 minutes per year죠. 그죠? 1년에 6 곱하기 10의 5성 분이니까. 그럼 이렇게 곱하면 6, 7이 40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냥 4만 남기고 그래서 4 곱하기 10의 7성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분당 요걸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 10배만 하면 되겠네요. 1분 10번 하니까. 10번 per minute 곱하기 4 곱하기 10의 7성 minute.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0의 8성 press. 근데 아까 보시면은 여기 이제 4 이렇게 되는데 뭐 10의 이렇게 제곱근보다 크면은 그냥 10으로 이제 하고 작으면은 1로 하고 아까 했었죠. 그죠? 그럼 얘가 3.1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약간 크니까 그냥 이걸 10으로 올 수도 있죠. 그럼 이걸 이제 아예 10의 8성이라고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하니까 그냥 10의 9성이라고 놓을 수도 있어요. 10의 구성번, 10의 구성이면 어떻게 된다? 10억 번이죠, 그죠? 10억 번. 아니면 4 곱하기 10의 8성 이렇게 하면 4억 번이다 말이죠. 4억 번이나 10억 번이나, 그래서 4억하고 10억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어림해가지고, 오케이, 대충, 4억 정도라고 한다. 혹은 10억 정도라고 한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100억보다는 훨씬 작고, 1억보다는 분명히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억 번 이상은 거의 하는 거고 100억 번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평균 수명을 70년 대신 80년으로 하면 최종 어림값이 어떻게 될까요? 80년 하면은 우리 계산해보면 80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5 곱하기 10의 7성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하면 5 곱하기 10의 8성 이렇게 돼서 아까는 어떻게 됐어? 4 곱하기 10의 8성 혹은 아까 요거 했을 때 혹은 10의 9성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10의 8성이나 5 곱하기 10의 8성이나 결국은 어쨌든 결국 이 대에 있는 거다. 즉 10억 번대에 있는 거 10의 9성과 거의 같은 어림으로 했을 때 그래서 요 정도에 있다. 그래서 여전히 10의 9성번 호흡하는 10의 9성번과 거의 같은 그죠? 대략 그러니까 크기의 정도 계산에서는 앞의 결과와 차이가 별로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두뇌의 세포의 수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사람의 두뇌 속에 있는 세포의 수를 어림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자, 두뇌의 부피를 먼저 어림을 해야 될 거고, 그죠? 이 부피를 어림한 세포 한 개의 부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나오는지. 그러면은, 자, 두뇌는 머리의 위쪽 부분에 있고, 부피는 한 변이 한 20cm인 정육면체. 자, 여러분의 머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 변이 약 0.2m인 이런 정육면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세포는, 대략 10%의 신경과 나머지 90%는 수마이크론에서 1m 이상의 범위까지 다양한 신경 교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그냥 보통 세포의 크기를 한 변이 10mm인 정육면체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10mm가 아니라 10마이크로미터예요. 10마이크로미터인 정육면체로 이제 생각을 해서 자, 그 두뇌의 부피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먼저 두뇌의 부피는 한 변이 0.2m인 정육면체니까 0.2 세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성인데 이 8이 그냥 이것도 이제 없애버리면은 1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10의 마이너스 2성 세제곱미터가 되고 자 세포의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세포의 부피는 아까 10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죠. 그죠? 10마이크로미터는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성이니까 이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미터란 말이에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미터 다가 세제곱하니까 세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5성이니까 요거 세제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5성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세포의 수는 결국 두뇌의 부피를 세포의 하나의 부피로 나눠버리면 되죠. 세포의 수는 두뇌의 부피를 세포 하나의 부피로 나눠보면 된다. 10의 마이너스 2성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15성이니까 10의 13성계의 세포가 있다. 우리가 10의 12성계가 조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왜? 만이 어떻게 돼요? 만이 10의 4성이죠.
그러면 만이 만 개 모이면 즉 억이 되죠. 그럼 이건 10의 8성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억이 만 개가 되면은 조가 되죠. 그건 10의 12성 이렇게 되니까 10의 12성이 조니까 10의 13성은 그러니까 10조개 정도 된다 하는 거죠. 우리 두뇌의 세포는 대충 10조개. 10조개의 의미가 뭐다? 정확하게 10조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1조개보다는 훨씬 크고 100조개보다는 훨씬 작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20조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한 뭐 8조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100조개와 1조개 사이에는 있다. 그래서 10의 13성계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지 10의 12성 또는 10의 14성보다는 여기에 이제 훨씬 가깝다 하는 그런 의미다는 거죠. 자, 우주 안에 있는 은하의 수 이렇게. 자, 천문학자들이 우리가 우주 공간이 100억 광년, 100억이니까 아까 억이 얼마였어? 10의 8성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100을 하니까 10의 10성이 되는 거죠. 10의 10성 광년, 광년이니까 이제 빛이 1년에 가는 거리,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광년이죠. 10의 10성 광년, 10의 8성은 10의 억이란 말이고 그래서 우주 공간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우리의 은하군에는 우리 은하가 우리 은하가 속한 은하군에는 몇 개가 있다? 은하가 14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은하군까지 거리가 200만 광년, 2 곱하기 10의 6성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관측이 가능한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은하의 수를 어림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리면 약 요거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단위 부피당 은하의 수를 어림할 수가 있는데 다시 봅시다. 자, 먼저 은하군의 부피. 그래서 갤럭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갤럭시 군을 보면은 자, 요거는 3분의 4 파이 R 삼성인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은하계들이 모여있는 은하군들 사이의 거리가 이게 은하군이에요. 은하군 이렇게 있을 때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를 했어요? 10의 6성 100만 광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데 지금 보면은 3분의 4 파이인데 파이가 한 3.14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하고 이거 나눠버리고 4파인데 이것도 그냥 대충 1로 놔버렸어요. 원래는 이걸 10으로 나누는 게 더 정확할 텐데 그냥 대충 이렇게 놨어요. 그냥 사실 아주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대단히. 10의 6성에 3성이니까 10의 18성 여기 LY라고 적혀놨는데 이건 라이트 이어. 라이트 이어. 그래서 이게 이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시간의 단위가 아니고 거리의 단위예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라이트 이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은하의 밀도를 보면 자 은하의 부피가 요걸 때 요 부피 안에 은하의 수가 몇 개가 있다고요? 아까 14개라 그랬는데 14개를 그냥 줄여가지고 10개라고 이제 대충 보는 거죠. 왜? 의림심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정호가 아니라 요거.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요 세제곱 광년당 얼마가 있다? 은하가 몇 개 있다? 10의 마이너스 17성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자, 관측 가능한 우주의 부피를 어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이제 관측 가능한 게 어떻게 됐어? 10의 10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요 이야기한 대로 요건 그냥 1로 놔버리고 10의 10성에 3성이 이렇게 10의 30성. 이게 이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단 말이죠. 우주의 부피인데 대충 이야기해서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은하의 밀도를 곱하면 은하가 몇 개가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하의 수라는 것은 은하의 밀도에다가 은하의 부피를 곱하면 되죠. 왜? 밀도가 뭐예요? 밀도라는 것은 이 질량 혹은 개수를 부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부피당 뭐 개수든가 아니면은 부피당 질량이든가 뭐 이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은하의 밀도라는 거 이제 부피당 개수단 말이죠. 부피당 개수를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부피를 곱하면 그러니까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은 개수를 얻거나 질량을 얻거나 하겠죠.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밀도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수밀도라고도 그래요. 수의 밀도단 말이죠. 개수의 밀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피를 곱하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7성 곱하기 10의 30성이니까 어떻게 된다?
10의 13성계의 은하가 있다. 그래서 10의 13성이니까 아까 10의 12성이 뭐라 그랬어요? 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은하가 몇 개 있다? 우주 전체 우주에 한 10조 개 정도가 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아까 3분의 4파이를 그냥 1로 대충 놓고 14를 10으로 놨어요. 요거를 갖다가 뭐 3분의 4파이를 10으로 놓는다고 해도 사실 계산이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은 어, 게 된다는 거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에서 유효수자의 자릿수는 각각 몇 개인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나타내졌으니까 유효수자 자릿수 나타내는 거 쉽죠? 이거 몇 자리 세면 되죠? 이거 7, 8, 9니까 세 자리, 그죠? 세 자리. 그 다음에 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 그죠? 네 개.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개.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유효수자가 아니라 그랬죠? 3과 2만 유효수자니까 얘는 두 자리. 나겠네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길이가 9.72m이고 너비가 5.3m인 방에 카펫을 깔려고 한다. 유효수자를 고려하여 방의 넓이를 계산해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자, 요건 유효수자 3개, 요건 유효수자 2개니까 그럼 답이 유효수자가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 되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9.72 곱하기 5.3 하면은 계산기 두드리면 51.516 이렇게 나오는데 유효수자가 2개니까 여기서 꺼내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5니까 이걸 이제 올려줘야 되니까 52가 되겠죠. 52제곱미터다 하는 거. 자, 어떤 상자의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어떻게 된다? 11.4cm, 17.8cm, 29cm이다. 유효수자를 고려할 상자의 부피를 계산하여라. 그럼 세 개 숫자를 곱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얘는 유효수자가 3개, 얘는 3개, 얘는 2개죠. 그럼 합이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유효수자가 두 자리여야 된다. 그럼 각각을 다 곱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세 개를 곱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숫자가 어디서 끊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900이 돼야 된다. 그래서 5.9 곱하기 10의 3성 세제곱센티미터가 돼야 된다. 자, 자동차 타이어 한 개의 수명이 약 5천 마일이라고 하면 마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5천 마일 달리고 나서는 우리가 갈아줘야 된다. 그럼 그 수명 동안 타이어는 몇 회전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 회전 했을 때 여기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한 회전 하면 가는 거리가 얼마예요? 2파이 R만큼 가겠죠. 그죠? 그래서 한 바퀴 돌면 2파이 R만큼 가. 그럼 2파이 R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먼저 근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 보면은 무슨 R18 뭐 이렇게 욕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요건 뭐냐 레이디어스가 18 레이디어스가 아니라 사실 이제 지름이 18인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18인치가 지름이면은 1인치당 2.54cm니까 지름이 한 45cm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50cm 정도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그냥 그럼 이제 지름이 이렇게 다이어미터라고 쓰고 이게 이제 한 45.72cm라면은 반지름은 이걸 반이 될 텐데 그냥 이걸 50이라고 놓고 반지름은 그냥 대략 25cm라고 봅시다. 그럼 원둘레는 어떻게 돼요? 원둘레는 2파이 R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파이 3.14 대신에 그냥 3을 썼어요. 그 다음 R이 25cm니까 4분의 1m죠. 그죠? 대충 곱하면은 1.5m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1마일이 약 1600m예요. 그러면 이때 한 바퀴를 여기 1, 6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1.5 대신에 1.6m로 두자 이거죠. 한 바퀴 돌 때 1.6m. 그러면은 1마일 할 때는 몇 바퀴를 돌면 돼요? 예, 1600바퀴가 아니라 1000바퀴죠. 1000바퀴. 그죠? 바퀴를 돌면 된다. 그죠? 1000바퀴를 돌면 돼. 10의 3성 바퀴를 돌면 된다. 잘못됐네. 그죠? 어. 그러니까, 자, 5000마일을 가려면은, 5000마일, 1마일에 1, 여기, 1000바퀴, 이, 마일이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5만
마일을 곱하면은 몇 바퀴 도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곱하면은 5만 곱하기 여기 1600이 아니라 이제 1000이죠. 1000 바퀴. 그러면은 요거는 5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여기가 5 곱하기 10의 몇 승이다? 3을 대충 돌면 된다. 그래서 10의 7승이 아까 10의 8승이 억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7승이니까 이제 5천만 바퀴 정도. 그래서 어쨌든 억 바퀴 정도 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충 크기의 정도로 할 때는 10의 8승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억 바퀴 정도를 돌아야 된다. 자, 지표상에서 인류가 살 수 있는 면적이 약 60조 제곱미터로 추정된다. 그래서 60조니까 조가 어떻게 돼요? 10의 12승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60조 제곱미터로 추정된다. 지구상의 현재 인구 모두가 지구상에 한 70억 정도 있나요? 70억 정도 있으면은 요거는 70 곱하기 억이니까 10의 8승 명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모두가 승강기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모두가 빽빽이 써 있다면 사람이 점유하는 면적은 지표 면적의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 했어요. 자, 먼저 승강기 우리 엘리베이터 바닥이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이렇게 한 10명 들어간 엘리베이터 보면 가로 세로 한 2m 정도씩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m 좀 넘을 수도 있는데 4m라고 보면은 그럼 여기에 이 공간에 이 넓이에 요 넓이에 10명이 이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10명이 4제곱미터 있으니까 한 명당 얼마를 차지한다? 0.4 제곱미터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인구가 70억 인구는 한 명이 0.4 제곱미터를 차지하면 70억 인구는 얼마를 차지하겠어요? 70억 곱하기 0.4 제곱미터 명, 그죠? 그래서 명은 이제 지워지고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47, 28이니까 28 곱하기 10의 8성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거는 3이라고 놓고 3 곱하기 10의 9성 그래서 30억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인류가 있을 때 빽빽하게 써 있을 때 차지하는 면적이다 이거죠. 그러면 60조 제곱미터니까 60조 제곱미터는 60 곱하기 조니까 10의 12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니까 그럼 퍼센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분의 이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60 곱하기 10의 12성분의 3 곱하기 10의 9성. 그러니까 60분의 3 하면 0.05 그죠? 요거 10의 12성분의 10의 9성하면 10의 마이너스 3성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퍼센트 몇 퍼센트인가 했으니까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얘를 이제 10의 마이너스 2성으로 나타내면 요 10짜리 요 하나 가면은 0.005가 되겠죠. 요게 이제 떨어지면서 그냥 퍼센트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얼마다? 0.005%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살 수 있는 면적의 0.005%를 우리가 이제 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직 여유 공간이 많네 그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승강기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빽빽이 서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도 있어야 되고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